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선남님과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이슈가 가장 커다랗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 대한 완화 소식 전체적으로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시경제 지표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케이스 실러 지수가 예상보다 약세로 나오게 되면서 도시주택 가격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해졌다는 지수를 보시게 되고요. 또한 12 소비자 신뢰 지수 또한 예상치보다 약하게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졸투구인 일직 보고서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노동시장도 약화되고 있으며 GDP 나우에 대한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2.7%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침체를 우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신경을 쓰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남겨줄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뿐만이 아니라 가이던스 관련돼서도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어닝을 어제 발표를 했던 GM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를 취소를 했고요. 실적 약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를 취소하거나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쪽에서는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마감 상황과 함께 실적 발표 일정, 그 안에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특징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이던스로 먼저 언급해 주셨던 GM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가이던스는 약간 아쉬웠지만 또 간밤 자동차주에 대한 좀 호재성 소식이 들려오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기대해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GM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사실 2025년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를 하고 여기에다가 동시에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장 내내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일단 당장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호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일부 유예가 될 수 있고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자동차 섹터 자체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GM 등 자동차 업체들의 완화 요청으로 인해서 오늘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중관세 중복 방지 및 일부 부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출과 EPS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분명히 공급업체에 대한 화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1분기에 대한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선행 구매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 매출과 EPS가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주가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히 관세에 대한 완화를 발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까지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GM 쪽에서는 추가 비용이 100에서 15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세 관련된 기용의 비용 부담은 약 최대 200억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세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안사항을 남기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제조업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나왔던 것처럼 현재 자동차 업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예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시피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지율을 확인하고 그를 의식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의 행보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자는 자동차 관세였네요. 그럼 두 번째 기업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꼽아주셨어요. 역시나 실적 관련해서 꼽아주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사실 이번에 실적 부진을 발표를 했고 연간 가이던스 하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가운데 안에서 또 현재 대부분의 헤지펀드 투자자 중 특히 112곳이 이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보유 중이고 이번에 CNBC의 샘 크레머도 얘기를 했듯이 관세 관련 불확실성 속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최선호 헬스케어 보험주로 추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의 높은 의료 수요 그리고 옵텀 메디케어 환자 참여도가 저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낮은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EPS에 대한 예상치가 이제 26에서 26.5달러인데 원래 컨센서스가 29.85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소식이 나온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게 되면서 연초 대비 1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강한 헬스케어 보험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보험주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주 섹터 전반적으로 관세 관련돼서나 혹은 경기 침체 관련돼서 조금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회사로 사실 부섹터로 많이들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시그나가 보통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헬스케어 보험 쪽인데 이런 쪽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원래 최근 들어서 CEO에 관련된 사태라든지 아니면 여러 밸류에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원래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섹터 평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여전히 장기 성장 동력은 탄탄하고 재무 구조가 여전히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규모화뿐만이 아니라 다각화된 비즈니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특히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게 되면서 비중 확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더라도 컨센서스나 아마 가이던스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 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CEO가 어닝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2026년에 흘러가게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관세가 강화가 되더라도 결국 보험료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026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과 그리고 CEO도 전망을 낙관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또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디케어보다는 조금 더 프라이빗 인슈런스 쪽 섹터에 좀 더 집중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이번 해가 지났을 때 2026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조금 더 전망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헬스케어 그룹 그 안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IB들의 투자 의견 지금 현 시점 목표 주가 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 하락세는 단기적이다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띄었던 종목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바로 관심주 한번 만나볼까요? 아직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기업 꼽아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 이 두 가지 기업이 이번 주에 어닝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백악관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아마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존 쪽에서 우리는 진짜 트럼프와 척을 지을 의도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얼마만큼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전부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표현을 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아마존 사이의 문제는 아마 곧 조금 단기적인 소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어닝의 주요 초점은 그쪽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클라우드 성과에 관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컨센서스가 17% 1년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AI 수요 전망이 18%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I 매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이상 성장 중이고 특히 북미 운영 마진과 관세가 전자상거래 매출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닝콜에서 나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기준으로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소매 마진 개선에 낙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만큼 이번에 어닝콜에서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처럼 아마존에서도 결국 AI 인프라 관련된 자본 지출 수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웰스파고가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의 리스를 일시 중단한다라는 보도를 했던 만큼 전반적으로 이런 AI 투자에 관련된 부분 아마존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세 관련된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는데요. 중국 내 경쟁과 규제로 판매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관세 관련된 도입이 이전에 결국 이번 분기까지는 수요에 대한 선행 구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GM처럼 선행 구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이폰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전 분기 서비스 부분에 대한 총 마진이 75%였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지에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사주 매입에 대한 승인이 110빌리언 달러로 증가할 가능성과 배당금이 중간 한 자릿수 인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번 애플의 어닝과 어닝콜에서 주요하게 볼 부분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주로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애플과 아마존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환님과 화상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